그냥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는 거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더해야 된다. 예. 뭐가 됐든지 간에 가치를 더하셔야 돼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연예인분들을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기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사 속에 그 빌딩 중개 법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의 매매 사례, 뭐 실패 사례도 듣고 성공 사례 이렇게 하시면서 네. 넣을 때 그것도 살짝 홍보인 거죠. 이제 그 중개 법인에서 약간의 그 사례를 토대로 그 중개법인에서 약간 홍보를 하는 그런 기사를 가끔 내놓더라고요. 아, 그럼요. 맞아. 이제 중개법인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게 일대일생의 기회인데 또 연예인.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그게 연예인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정말 그 중개법인에서 거래하신 연예인분들 그냥 토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 사실 그 기사 나올 때마다 혹시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성공 사례하고 뭐 실패 사례. 이거는 진짜 연예인들도 이 전문가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분이 전문가를 안 만났으니까 실패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를 만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해서 실패했나? 뭐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쵸. 성공 사례,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일단 기사화 되는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개법인의 시장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크다면 큰데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어쨌든 거의 회사로 치면 거의 한 뿌리,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빌딩 중개법인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분파거든요. 분파로 다 때려 나온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제 사건이나 아니면 뭐 이슈가 생기면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돼요.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사 보면 굉장히 또 반갑고 이래요. 사실.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일단 이슈가 하나 터지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알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내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법인에서 꼭 한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군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한번 기사화된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알게 되니까. 먼저 중개법인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기사화가 주로 다 되죠. 그렇군요. 이미 소식이 한번 싹 돈 다음에 이제 되는데, 그래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저도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 뭘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연예인분들은 특히 이제 좀 자신들의 스토리나 아니면 건물 매입했다는 거를 알리기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 근데 기사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그럼 최근에도 저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유준열님. 네. 그분 기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 기억이 남고. 네, 그랬거든요. 유준열님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언주역에 저기 낡은 그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신축을 하셨다. 신축하셨죠. 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볼 때마다 네. 굉장히 자극받고 동기부여 받고 동기부여 받으면 되게 잘 매각을 하셔서 또 차익을 남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잖아요. 엄청난 성공 사례죠.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건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근데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진열 씨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았는데 사실은 그 앞단에 자신은 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실 그런 거는 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네. 저는 어쨌든 잘 싸서 그거는 사실 모든 저는 보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데 누가 예전에 관심 없었지만 지금은 관심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제 오늘 마음을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트집 잡을 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그 유진열님 응원하고. 그리고 또 혹시 생각나시는 것 중에 혹시 성공 사례? 솔직히 작년에 매매된 사례를 예를 들자면은 B씨가 있죠. 그러니까요. B님도 대단하신 진짜 투자자라, 저는 투자자라고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럼요. 와. B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2000년대에 거의 이제 그냥 거의 아무것도 물론 소속사였으니까 매입한 거였거든요, 그 부지를.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신축을 되게 이쁘게 하셨어요.
청담동에 신축을 굉장히 이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인 펑퍼를 넣고 결국 신축해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례를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신축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컨셉으로 가고 그 동네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 동네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독보적인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또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주변 분들의 이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상가 신축한 다음에 특이하게 지어놓고 임대차를 다 맞춘 풀로 다 맞춘 다음에 매각을 하신 거예요. 아, 임대차를 잘 맞추는 게 핵심이다. 임대치를 잘 맞춘 것인 거예요. 네. 물론 자신은 레인 컴퍼니에 들어가 있었고 했지만은 임대차를 깔끔하게 물론 건물이 워낙에 이뻤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워낙에 이쁘게 잘 이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대차가 당연히 다 이루어진 거고 물론 거의 1층 한 곳이 조금 이제 좀 오랫동안 공실이긴 했었어요. 공실이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또 맞췄군요. 다 맞췄어요. 야, 거기다가 지금 또 최근에 또 900억짜리 또 빌딩을 또 사셨잖아요. 강남에 바로 매입을 하셨죠. 아, 그러니까 사실 그분 보면요. 동기부여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그분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82년생 40세 동갑인데 그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제 빈님을 볼 때마다 항상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실패를 한다.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실패 사례. 실패 사례. 그리고 실패를 한다면 왜 실패를 하는지, 잘못 중개가 들어갔는지 뭔가 좀 그런 것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실패까지는 아니었는데 실패 같은 뉘앙스만 비쳤는데도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매입을 해준 부동산 쪽에서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네, 연락이 왔었는데 얘기하면 약간 좀 연예인 쪽에서. 그래서 실패 사례인데 그냥 그 연예인분들이 어쨌든 실패 사례이긴 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 B씨랑 또 비슷한 위치에 매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최근에요? 최근까지는 아닌데 실패 사례 최근에는 지금 뭐 나온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정용화 씨가 정용화 씨, 네. 네. CN블루. 네, 맞습니다. 정용화 씨가 그 청담동에 똑같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 청담 사거리 쪽에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이면에 있는 곳이었고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청담동 조금 이제 명품 사거리 쪽에 지나서 아래쪽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약간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면으로 들어가는 코너 건물. 이 건물도 굉장히 이제 이뻐요. 대로변에 있고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는데 10%도 차익을 못 남기고 한 3, 4년 만에 매각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가치를 더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이미 완성된 건물에 매입하신 거였거든요. 이미 완성된 돈은 이미 완성된 메인 건물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 거리 자체가 저희가 상권이 중요하잖아요. 상권이 중요해요. 네, 상권이 중요한데 그 명품 거리 쪽은 명품으로 딱 도배가 되어 있고 다 사육처럼 지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명품 거리가 있고 결혼하는 곳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테리어나 가구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 가구 거리가 약간 논현동 말고 그 상단 밑에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불이라든가 뭐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좀 파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특성이 있긴 한데 약간 희미해요. 그렇군요. 거리가 그렇게 인식은 되었긴 하지만 굉장히 좀 희미한 거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곳일수록 대로변에 있는 건물일수록 1층에 임대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층 임대료가 제일 비싸니까 1층 임대료가 어쨌든 건물본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큰데 여기를 계속 못 맞추셨어요. 거리가 뭐 이게 희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코너다 보니까 입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뭐 조금 그분을 제가 조금 위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운때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때가 안 좋아. 네. 코로나이기도 하고 뭐 상가 임대차가 잘 맞춰지지 않기도 하고 거리가 또 이제 특색이 또 같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실효 효과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수익률은 악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게 이제 매각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원가격에 세금 빼면 거의 원가격에 매각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그 운때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중개법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개인을 만나느냐도 어떤 중개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제 또 결국에는 뭐 일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중개법인에 믿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사실 중개법인의 선택을 좀 믿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나?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중개법인을 또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중개법인마다 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자기가 잘 아니까 이제 중개법인마다 아무리 물건이 이제 비슷비슷하다고 해도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기도 하시죠. 그럼 딱 가면 이제 그 A급 뭐 이런 건 딱 있나요? A급, B급, 뭐 C급 이렇게 딱 나눠져 있나요? 이게 약간 좀. 뭐 나눠져 뭐 분류를 하진 않고, 근데 이게 각자 또 팀장들마다 바라보는 또 관점이 신기하게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어느 분이 보기에는 여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분이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게 나쁘다. 왜냐면은 완벽한 건물은 없거든요. 장점만 있는 건물은 없어요. 없어요. 단점,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단점을 얼마나 보완하고 장점을 얼마나 부각시키고 살릴 수 있느냐, 어떤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치를 더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손지섭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에 연예인 매매 사례 중에서 약간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릴섹터 사거리 거기가 사실은 완전 대도로에다가 뭐 가장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가장 막히는 곳이고, 그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대로변에 있는 이면으로 들어가는 코너 건물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임대차를 또 맞추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만 계시던 거예요. 임대차를 못 맞추고. 수익이 안 좋으니까. 근데 다른 분이 매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또 이제 공유 사무실을 집어넣고 외관에다가 또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잖아요. 전광판 설치하신 거예요. 그럼 성공하셨어요, 그분은? 성공했어요? 아직 매각을 안 하셨어요. 매각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임대는 잘 나가네요, 그러면. 그쵸. 이미 공유 사무실 맞추는 거는 이미 그 통을 거의 쓰는 거거든요. 맞춘 거예요. 거기서 이미 나가는 거고. 사실 좀 요즘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요즘에 그 패스트 뭐 하거나 뭐 위워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유 사무실이 요즘 그렇게 뭐 광고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건물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공유 사무실로 쓰면서 이렇게 임대에 대해서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뭐 좀 궁금해요, 사실 좀. 빌딩 전문가로 보셨을 때 그런 공유 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가치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뭐 꾸준한 이제 임대 현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패스트5나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밸류가 있잖아요.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게 스타벅스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 자체에 좋은 임차인들이 맞춰지면은 그러니까 설령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임차인들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는 맞추기도 좋고, 그리고 뭐 건물 자체에 그러면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함부로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진 않거든요. 저 브랜드가 아무나 들어가지 않군요. 또 좋은 건물들에 지금 들어가. 그게 들어갔다면 하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 도움이 되죠. 엄청 도움이 되죠. 그만큼 건물 관리도 꾸준히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부자들 있잖아요. 네. 부자들이 이제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 만들 때 네. 어떻게 많이 하나요? 부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빌딩 하시면 못해도 10억이나 15억은 있어야지 다 빌딩 쪽 다 가시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못해도 부자라는 소리 들으려면 한 40억 있어야 되지 부자라는 소리 듣긴 한데, 일단 기준점은 40억이죠. 뉴스에서 따오는 거는. 근데 뭐 부자들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또 뭐 유튜브도 하고, 근데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조사를 많이 해요. 이게 그 보고서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그런 부자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부자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자산 운용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생명보험사들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뉴브 리치, 그러니까 영리치라고 하죠. 그렇죠. MZ세대, 20, 30대 리치, 그리고 아니면은 금융자산이 10억 이하. 네. 이 분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워낙에 분포도가 10억 이상에서 100억, 막 1000억대까지 있으니까. 한데, 이제 일단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MZ세대, 그러니까 뉴보리치, 영리치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금융자산에 공격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뭔가 성취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이고,
뭐 2019년, 20년, 21년에 뭐 코인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코인 1억 갖다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30억 벌어서 건물 매입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더 많게 버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 좀 공격적인 수단이 공격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주로 사실은 이게 뭐 10억 이하라고 한다면은 금융자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금융 쪽으로. 금융 쪽의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주거용. 왜냐면 이게 금융자 10억 밑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은 매입할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대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 있지. 사실은 이게 상업용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상업용 안에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은 오피스텔이나 뭐 오피스 상가 이제 이런 거 조금밖에 가지고 있는 거죠. 건물은 딱히 없고요. 대신에 10억 이하, 이제 그 흔히 왜 찐부자들, 한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용은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가 대부분이 적어도 60%에서 80%까지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건물 그리고 뭐 토지 이렇게. 근데 토지도 사실은 좀 비율이 적어요. 적어요. 왜냐 토지는 아시다시피 뭐 거의 확실한 정보가 아닌 이상 복불복이니까. 대신 한번 터지면은 건물보다 많이 벌 수 있긴 하죠. 시세 차익은. 그래서 토지는 조금 적은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실히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부자분들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저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오시다 보면 개인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법인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또 차이점이 나눠지던가요, 이렇게? 네. 예전에는 뭐 개인하고 법인이 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슬슬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정해진 게 세금하고 이렇게 대출이거든요, 결국에는. 세금하고 대출. 네, 세금하고 대출 두 개가 달라요. 네네. 세금으로 봤을 때는 길게 가지고 있을 거면은 개인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아, 네. 길게 갔을 때요? 길게 갔을 때.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그 특별 공제가 있어요. 아, 빌딩도. 길게, 예. 네, 그래서 길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의 이제 혜택을 조금 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덜 낼 수 있는 건데, 뭐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1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임대 수익형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임대 수익형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뭐 은퇴자분들이나 약간 이렇게 아니면 뭐 법인을 상대 만들기 힘들다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 뭐 정말 좋은 건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뭐 법인을 지금 설립해가지고 매입하기 쉽지 않다 했을 때는 주로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난 잘 모르겠고, 법인을 하면 또 그 법인들 까다로운 게 또 세금 처리하는 부분이 까다롭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법인을 하기보다는 개인으로 매입을 할래요,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세금 부분이 개인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낫다.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봐도 법인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을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장기부 특이공제가 없기도 하고 가족법인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금 부분이 뭐 어쨌든 그 법인을 했을 때는 뭐 길게 가져가냐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1년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만에 매각을 하거든요. 뭐 시세 1억인 곳인데 이제 뭐 8천이면은 바로 샀다가 그 상태 그대로 뭐 1억 1,000에 매매를 하신다거나, 와.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만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뭐 1억 2, 3천에 매입을 뭐 매각을 하신다거나. 와. 그렇게 단타가 힘들거든요.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단타가 힘든데 거의 그렇게 이게 매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법인이 훨씬 유리하죠. 아, 훨씬 유리하군요. 대부분 다 법인 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어지간한 분들 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법인 만들어가지고. 가족법인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법인 있으면 매각하신다거나. 아하. 그래가지고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80%, 90% 대출이 나오는 게 네. 법인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첫 번째가 세금이고 두 번째가 대출인데, 대출 부분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은 70%까지 60-70%에서 가능하고 법인은 거의 80%까지 80-90%까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뭐 캐시플로우나 재정 상태가 건강하다, 그리고 믿을만한 곳이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이름과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9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주로 법인인 곳들이고, 법인 대출에다가 자신의 신용 대출과 좀 더 얹혀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80-90%, 9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완전히 하이 리스크긴 하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그만큼
자신이 개인 신용 대출까지 껴넣는다면 이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네네. 아, 이율이 높아지고. 이율이 높아지니까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개인은 주로 이제 70%까지가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개인이 하려면은 평소에 또 팁이 있다면은 그 신용도 관리를 좀 신용 점수 지금은 이제 신용 점수죠. 네. 신용 점수 관리를 평소에 잘 해도 물론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 대표가 잘해야 되군요. 그렇죠. 법인 대표도 잘 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 거래 맡길 은행에 물론 뭐 사실은 대출할 때 비딩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소리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평소에 신용 관리 잘 하고 주 거래 은행에 있으면 그 거래와 이제 충분한 신용을 쌓기 위해서 적금도 좀 넣으시고 예금도 하시고 그 안에서의 내 신용도가 높아지면은 나중에 이제 믿을만한 고객이면 당연히 이제 60, 70% 똑같을지 몰라도 이자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도 대출 받아서 한번 꼭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